안녕하세요. 이제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손녀가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가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까지 보고 싶지만 제가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다 주고도 부족한데 그런 손녀의 몫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해서 참 바쁘게 달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덜렁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 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도 저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급급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막내였었는데 첫째 형은 판사에다 둘째 형은 의사였는데 본인은 영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대학 갈 성적도 안 됐지만 부모님도 남편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위에 형들처럼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긴커녕 공부도 안 할 바엔 집에서 나가서 살라며 20살이 되자마자 내쫓기듯이 집에서 나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도 없었고요. 남편은 그 후로 원양어선도 탔다가 장사도 했다가 온갖 일들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절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저도 저희 집안도 돈이 없으니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 집안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큰 2층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순식간에 집이 망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나이부터 이런저런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모조리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가난은 최대한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아들이 생겨서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려면 저도 집에서 부업을 하고 남편은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바쁘니 제가 운이 참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복덩이였는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적게 투자했던 것이 대박이 나서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서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무렵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여유 있는 가정이 되었죠. 운이 좋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운에는 남편의 성실함도 한몫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잠을 많이 자봤자 5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선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거나 돈이 될 무언가를 찾아다녔죠. 그런 남편의 성격 덕분에 넉넉하게 살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작게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해서 남편을 믿고 남편과 저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밤낮이며 사무실이며 집이며 할 것 없이 일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가니 15년쯤 되니 그 분야에서 꽤 큰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이 가난했던 기억이 있으니 집이 여유로워졌다고 해도 사치를 부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남편을 닮아 돈이 귀한 줄 알고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남편을 닮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히 공부도 곧잘해서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로 진학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학을 가면서도 한 번도 저와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흔한 사춘기며 고3이며 그런 시기들도 아이가 워낙에 묵묵한 남편의 성향을 꼭 빼다박아서인지 조용히 속썩이는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으니 기념으로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아들은 그런 비싼 것까지는 필요 없다면서 굳이 그런 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은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마쳤고 취직도 순식간에 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냥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다른 곳에서도 일할 자격이 되면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들의 단호함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뒤로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처럼 검소하고 생긋생긋 웃으며 참 애교가 많은 친구였어요. 아들은 통 애교도 없고 심지어 웃는 모습조차 자주 보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완전히 그 정반대였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받고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데 안 그래도 선남선녀인 한 쌍이 꾸며놓고 있으니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결혼 후 며느리는 저희 집도 자주 찾아와 어찌나 그렇게 애교를 잘 부리는지
남편과 저는 아들네 부부를 보기만 해도 절로 지갑을 열고 용돈을 주려고 안달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들네 부부는 한 번도 그걸 받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 후로 며느리가 손녀를 낳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폭주족 때문에 화물 트럭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저희 아들 차와 부딪혀 사고가 아주 크게 났거든요. 아들은 사고가 있고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고 눈과 간 그리고 신장을 각각 기증하고 3명의 목숨을 살리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던 아들이 없으니 남편과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혹시나 자신이 울면 상대방도 울음이 터질까 억지로 참아내며 멍하니 방 안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어요. 2달을 그렇게 있는데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겠다면서 딸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는 새 인생을 시작하지 못할 거라며 저희더러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희 품에 아이를 안겨주더라고요. 아이는 제 품이 낯설었는지 금세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엄마 품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매정하기 짝이 없게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딸을 보더니 그럼 잘 부탁한다면서 그대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뭐라도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일어난 일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겨우 울음을 그친 손녀가 제 손가락을 잡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손녀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지극정성으로 손녀를 키웠습니다. 어디 가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기죽지 않게 뭐 하나를 사입혀도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입혔어요. 다행히 손녀는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고 활발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동네방네 뒤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손녀를 찾지 못해서 큰일이 났다 싶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손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손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서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손녀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서야 들어오냐며 손녀를 다그치자 저희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엄마가 찾아와서 엄마랑 만나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누구네 엄마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엄마를 만나고 왔다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손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손녀의 학교를 알고 찾아간 건지 뻔뻔하게도 손녀를 찾아와 이제 자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냐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등본과 신분증까지 내밀면서 손녀에게 자기가 친엄마가 맞다며 잠시만 이야기하자고 손녀를 데리고 근처 카페까지 갔다고 해요. 손녀는 친엄마를 처음 만나보는 거니 당연히 궁금해했겠죠. 남들은 다 있는 엄마와 아빠가 늘 자기만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간절했을지 알고 있으니 손녀가 따라간 걸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간 며느리는 손녀에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와 남편이 그걸 막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함께 살자며 손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녀는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저희에게 왜 엄마가 오는 걸 막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으로 저희를 원망스럽다는 듯한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들을 잃고 제가 살아가던 이유였던 손녀마저 이런 식으로 떠나버린다면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손녀가 저희를 원망하는 채로 저희와 함께 사는 것도 손녀에게는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해서 친엄마와 함께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녀를 며느리에게 데려가라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손녀를 잘 돌보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살아보고 마지막까지도 손녀가 자기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손녀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기가 자기 딸을 데려간다는데 왜 저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날뛰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아니면 절대로 못 데려갈 줄 알라며 어디 한번 소송까지 가보자고 하니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3일은 어찌나 자기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도자기 다루듯이 손녀를 싸고 돌더라고요. 손녀도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사랑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등교를 하고 나면 저와 남편에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보지 않았냐면서 이제 그만 딸을 데리고 나가서 살 테니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구하는 양육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손녀를 데려가려는 이유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이냐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뻔뻔하게 그럼 돈이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이유로 데려가겠냐며 어차피 결정은 딸이 하는 거니 당신들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이제 자기 새 인생 살겠다며 그 갓난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으면서 지금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이를 협박하는 데 이용하면서 양육비나 뜯어내려고 하는 거냐며 모성애라는 게 있긴 하냐며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듯 그럼 자기는 아이는 필요 없으니 돈이나 달라며 아들이 죽고 받은 보험금은 이제 다 써버렸다면서 자기는 돈만 아니면 딸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아들의 보험금만 많았어도 이런 데 와서 아이 시중드는 짓은 안 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먹고 죽을래도 너 같은 사람한테 줄 돈은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한참 동안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아무리 며느리를 선택한다고 해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도 했었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저와 며느리가 한참 말싸움을 하던 도중에 뭔가가 이상해서 문 쪽을 바라보니 무슨 일인지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손녀가 현관문에서 울먹이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급하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온 손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며느리는 손녀를 보고 당황했는지 한참을 쏘아대며 말하던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순식간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녀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다 순식간에 뒤돌아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며느리는 그걸 보고서 다 망했다며 자기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고 나발이고 손녀를 붙잡으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어나왔지만 어찌나 재빠른지 이미 골목 안에서 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온 동네를 뒤져서 한참을 찾아다니다 손녀를 집 근처 놀이터에서 찾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어디 멀리는 가지 못하고 미끄럼틀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운 적이 없던 아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해져서 선뜻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가 손녀가 울음을 겨우 그치며 절 발견했어요. 절 발견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뒤돌아 도망가려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손녀는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손녀의 앞으로 가서 손녀를 꼭 안아주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고 말해주자 손녀는 또다시 눈물이 나는지 몸을 들썩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막고 손녀를 토닥이면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며 아빠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주는 것보다 제가 미영이를 사랑하는 게 더 클 거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나눠서 받는 사랑을 제가 한 번에 다 주겠다며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 하니 그제서야 손녀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한마디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는 손녀의 말에 뭐가 죄송하냐며 너가 죄송할 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손녀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평생 할머니와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손녀와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립선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죽음이 있다고 하니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을 테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어 몸이 허약해져서 그 치료를 버텨낼지가 미지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그저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 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절 달래며 자기 재산이 그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며 재산을 하나둘 사회에 환원하고 저에게 미리 나누어주고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했습니다. 손녀의 몫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채갈 수도 있으니 손녀의 상속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방법을 찾아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었지만 그 기간보다 1년이나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녀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여자는 장례식장을 찾아와 자기가 아직 재혼을 안 했으니
남편의 재산을 대신 받을 자격이 있다며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도 상속받을 테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도와드리겠다며 조문객들 테이블에 서빙도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온갖 일들을 나서서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마저도 보고 있으니 화딱지가 났지만 남편의 마지막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분노를 삭혔죠. 그리고 이제 유언장이 발표되자 그 여자는 내용을 들을수록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몫은 하나도 없었고 손녀에게 주는 돈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관리하고 제가 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죽더라도 손녀가 만 19세가 되어야 꺼낼 수 있는 은행 금고에 넣어놓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자 며느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그래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화를 냈지만 그 부분도 이미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면 소송을 걸어보라고 했어요. 소송 결과는 역시 유류분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아이를 키운 양육비를 그 여자가 지급해야 했었기에 그 유류분을 받는 것보다 저희에게 줘야 할 돈이 더 많다는 판결이 나자 그 여자는 입을 싹 닫고 소식을 끊더라고요. 그 이후로 손녀는 잘 자라주어 이제 중학교에서도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공부도 어째나 곧잘하는지 손녀를 보기만 해도 절로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그 여자를 생각하면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건지 먼저 간 아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낳으려고 그 결혼을 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종종 돈 좀 줄 수 없냐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어디 돈을 잘못 끌어다 썼는지 매번 잘못했다며 자기 빚만 갚아달라며 저에게 사정하기도 했지만 손녀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끔찍해져서 매번 단번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돈을 갈아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줄 돈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포기했는지 1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연락조차도 없네요. 가끔씩 손녀와 밖에 나가서 걷고 있을 때 엄마와 단란하게 걸어가는 여자아이들을 마주치면 손녀에게 혹시 엄마가 없어서 힘들지는 않냐고 물어봤지만 손녀는 오히려 웃으면서 자기가 엄마가 왜 없냐면서 제가 엄마면서 아빠도 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되는데 자기는 모두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손녀의 대답에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원은 딱 손녀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편하게 눈을 감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절 위해주는 손녀가 있으니까요. 저도 남은 인생은 손녀를 위해 힘을 내보려 해요.